세계에서 15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자동차 2천만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그 이면에 우리에겐 풀어야 할 숙제가 생겼다. 매년 자동차 수는 불어나는데 주차장이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전국 곳곳에선 주차 시비로 인한 강력 범죄가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보복 운전에 이어 이번에는 보복 주차입니다. 이전에 주차 시비가 붙었던 차량의 앞에 차를 대놓고 10시간 동안 빼주기를 거부한 30대가 있습니다. 대낮에 한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이 이웃집 자매에게 흉기를 휘둘러 자매가 모두 숨졌습니다. 경찰은 평소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잦았다는 주변 진술을 토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스총을 상대 운전자의 이마에 겨눈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진짜 총은 아니었지만 상대방은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저한테도 그런 일이 있을까 무섭죠. 안타깝죠. 뭐 조금 양보하면 되는데 서로. 앞으로 젊은 사람들은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더 하지 않을까요? 자동차가 점유한 도시의 골목. 지금 도시는 주차와의 전쟁 중이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추억 속 골목길은 시끌벅적한 아이들의 놀이터였다. 학교를 파는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공놀이나 딱지치기를 하고 여자아이들은 숨바꼭질과 고무줄 놀이에 해가 지는지도 몰랐던 그때 그 시절. 이제는 몇 장의 사진과 추억으로만 남아있는 아련한 기억이 되어버렸다. 저희들은 뭐 어렸을 때 저희들 골목길에서는 달리기도 많이 하고 고무줄놀이, 달리기도 많이 했고 고무줄놀이도 많이 했고 숨바꼭질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차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를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은. 딱지치기나 뭐 공놀이 같은 거 밤 늦도록 하면서 이렇게 재미나게 놀고 추억도 많이 쌓는데요. 요즘은 그런 정치를 느낄 수가 없어요. 골목마다 차량이 많이 뭐 왕래도 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요즘 아이들은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돼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깨르르 웃던 아이들의 웃음도 동네방네 떠들썩하게 뛰놀던 아이들도 사라지고 지금 도시의 골목길엔 수많은 차들이 그 공간을 대신하고 있다. 차 한 대 겨우 지나다니기 힘들 만큼 주차된 차들로 가득한 도시의 주택가 골목. 이런 풍경쯤은 이제 도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낯익은 모습 중 하나다. 여기에 귀가차들이 몰리는 저녁 시간이 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제한된 땅에 인구와 차량만 늘다 보니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한 차량은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때문에 사람이 다녀야 할 길마저 자동차가 점유한 지 오래다. 그러니까 뭐 퇴근 시간이나 이럴 때 보면은 공간이 없었고 동네를 몇 바퀴씩 돌아야 되니까 그게 많이 불편하죠. 동네 골목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운전하고 지나다니다 보면 양쪽에 차들이 많이 서 있어서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그래서 좀 깜짝 놀라거나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이곳에서 15년째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미 씨. 이 동네 역시 주차 문제로 인한 갈등이 끊이질 않는 곳 중 하나다. 네, 이 동네에서 주차 시비로 해갖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안 싸워본 적이 없어요. 특히 이 원룸에 사시는 분들 때문에 더 그렇고 또 이제 길가에다 1차선에다 차를 다 주차해버리니까 차가 이렇게 통로가 없어지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또 운전자끼리 싸우시는 분들도 많고. 주차 시비로 인한 갈등. 결코 이선미 씨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지금 이 주차장이 상가 주차장인데 이게 이 차만 빼놓고 이게 다 여기 있는 주민들 차예요. 여기 원룸에 사시는 분들 차예요. 이 차인데 지금 내 차도 여기다 주차할 수가 없어갖고 지금 다른 데에다 주차해 놓고 왔거든요. 근데 이 주차장을 자기 주차장인 마냥 차를 좀 빼달라고 그리고 차를 빼달라고 전화를 하면 와서 상가 주인이냐고 물어보고 당신이 뭔데 그러냐고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젊은 층 애들이.
총 9개의 상가가 영업 중인 건물. 하지만 주차장은 언제나 인근 주민들의 차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차로 인한 시비는 어쩜 당연한지도 모른다. 때문에 이런 이유에서 주변 상가뿐 아니라 건물 곳곳에는 주차를 막기 위한 불법 적재물들이 적잖게 눈에 띈다. 생계를 위한 필연적인 선택. 하지만 어느새 도시의 경관을 해치는 흉물이 되어버렸고 주차자리 확보를 위한 도시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렇게 현재 진행형이다. 공간을 잃은 차들은 불법지대에 들어서기 시작했고 허용된 사각지대 안에서도 분쟁이 벌어지기 일쑤다. 불법 주차로 얼룩진 도시의 골목길. 주차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고군분투, 천태만상. 지금 도시의 골목길 풍경이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약 5,200만 명. 자동차 등록 대수는 2,100만 대에 이른다. 자동차 한 대당 인구수로 따지면 약 2.5명인 셈이다. 인구가 밀집한 서울시만 놓고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서울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지난 2010년 298만 1,400대에서 2015년 기준 1.07%가 늘어난 301만 3,541대. 반면 이 기간 주차장은 29만 9,166개소에서 30만 2,719개소로 불과 3,553개소만 늘었을 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턱없이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도시 곳곳에서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가로 2.3m, 세로 5m 사각지대 갈등. 이 작은 사각형 안에서 시작된 갈등은 해가 갈수록 사소한 다툼을 넘어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네, 골프채 3단봉까지 운전하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들.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데요. 이번에는 가스총을 상대 운전자의 이마에 겨눈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평일 저녁,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꽉 찬 상가 지하주차장. 비상등을 켜고 차례를 기다리던 앞차에서 한 남성이 무언가를 들고 나오더니 뒷차를 향해 다가왔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왜 총 들었어 지금? 총 든 거예요? 앞차의 운전자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54살의 이모 씨.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에게 총기 모양의 가스 분사기를 머리에 겨눴다. 지금은 이제 가스총인 줄 알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진짜 위협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을 제 머리에다 이렇게 겨누더라고요. 정중앙에다가. 진짜 총은 아니었지만 크게 놀란 피해자는 즉시 이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 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 가해자분께서 그쪽 해당 층에 헬스를 하러 가기 위해 그 당시 그 자리가 주차 공간이 협소한 지역이에요. 네, 그 지역에 그 주차 공간으로 인해서 앞 차량이 이제 빠지는 것을 보고 대기하고 있던 중에 뒤에 있던 차량이 이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약간 말 다툼 후에 이제 자신의 차량 내에 소지하고 있던 호신용 가스총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사용해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이마에다가 총을 겨눈 사건으로 해가지고 특수협박죄로 입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경남 거제에서는 주차 시비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덤프 트럭으로 주차된 승용차를 그대로 밀고 지나간 사건이 발생했는가 하면 또 다른 곳에서는 이중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를 그대로 차로 밀어버리는 아찔한 사건도 발생했다. 작은 사각형 안에서 생긴 실랑이가 부른 폭력 사태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심지어 주차 시비는 살인이라는 참극을 낳기도 했다. 2014년 11월 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경기도 부천의 자매 살인 사건. 평소 이웃 간의 주차 문제로 인한 잦은 다툼이 결국 끔찍한 참극으로 이어진 것이다. 문명의 이기물인 자동차. 도로 위에서뿐 아니라 이젠 주차할 때도 다툼과 참극의 발단이 되고 있다. 좀처럼 진화될 줄 모르는 주차 시비. 2014년 서울 다산 콜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주차 관련 민원이 37%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른 아침 자동차 보건업체에서 만난 최만식 씨. 그는 얼마 전 출근길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사상태를 보니까 문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수리하러 방문하게 됐습니다. 마치 누군가 못으로 깊게 찍어 누른 듯한 이 상처는 바로 문콕 사고로 인한 것이다. 누가 그랬는지 누구한테 따져 물어야 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 기분이 굉장히 많이 안 좋죠. 아침에 출근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콕 사고도 나서 기분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도 없이 이렇게 가버리니까 난감하기도 하고요. 또 비용도 비용이고 참 그것도 난감합니다. 문콕이라는 말은 누군가 차문을 3개 열다가 주변 차를 콕 소리가 나게 찍어 패인 상처를 낸다고 해서 붙여진 신조어. 최근 이런 이유로 자동차 외형 복원을 맡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예전에는 운전 중 사고로 인해서 이제 복원 의뢰가 많이 들어왔는데 현재는 문콕으로 인해서 복원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요. 또 하루 평균 보면은 3대에서 한 5대 정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한 달 평균 보면은 한 150대 정도 그 정도 되고 아마 지금 시간에도 전국적으로 아마 문콕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예전에도 이런 주차 공간에서의 피해가 없진 않았다. 최근 문콕이라는 신조어로 불릴 때까지는 그냥 그럴 수도 있는 속상하지만 가벼운 실수 정도로 여겨왔다. 하지만 그 수리비의 경우 적게는 몇만 원에서 고가의 차량 같은 경우 수백만 원이 훌쩍 넘기도 한다. 잠깐의 실수라기엔 감당하기 힘든 액수는 현실 그 자체가 되고 만다. 이런 사고를 당해보니까 차야 수리하면 그만이지만 마음의 상처도 굉장히 큽니다. 운전자 여러분 모두가 좀 조심해서 문을 열고 닫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 문콕 사고. 최근 문콕 사고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접수되는 피해 건수와 금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주차장 문콕 사고로 보험 처리가 접수된 건수는 230건. 하지만 지난 2014년에는 455건으로 98%가 증가했다. 최근에는 문콕 사고가 아니라 테러 수준이라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피해에 대한 보상은 미흡한 게 현실이다. 차문을 열다가 옆 차문을 콕 찍은 경우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면 형법상 손괴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대로 도망쳤다 하더라도 이 차 파편이 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민법상 불법 행위에는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 차량에게 손해배상은 해줘야 합니다. 때문에 최근엔 이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문콕 사고 예방을 위한 기상천외한 방법들도 총동원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문콕 사고 발생 시 무엇보다 현명한 대처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가해 차량을 찾는 게 가장 우선시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내 차나 주변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반드시 확보하시고요. 또한 그곳을 비추고 있는 CCTV 영상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경우 보관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 사고가 발생한 즉시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 이렇게 국내에서 문콕 테러가 확산되는 이유는 뭘까? 지난해 기준 국내 차량 중 대형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6.2%로 2000년 대비 2.9배가 증가했다. 여기에 중형차와 합산하면 85.2%에 달한다. 반면 우리나라 주차장 규격은 그대로다. 지난 1990년 이후 우리나라 주차장 규격은 가로 2.3m, 세로 5m다.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 프랑스는 가로 2.4m, 세로 5.3m. 미국은 가로 2.7m, 세로 5.5m. 여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주차장 규격은 현저히 좁은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형차와 대형차는 문을 여닫을 때의 공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주차 시 필요한 공간은 얼마나 될까?
차량에서 사람이 온전하게 나올 수 있는 각도는 차량과 문 기준으로 최소 30도. 이때 차 몸통과 문짝 사이의 거리는 56.6cm다. 하지만 현재 국내 주차장 규격에 맞게 주차를 할 경우 차 몸통과 문짝 사이의 거리는 43.5cm. 결국 부족한 13cm 때문에 옆차의 공간을 침범해 승하차하게 되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문콕 사고뿐 아니라 주차 시 옆차와의 접촉 사고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 최근에는 광폭 주차장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광폭 주차장은 기존 2.3m 주차 공간보다 10에서 20cm를 넓힌 2.4에서 2.5m의 주차 공간을 제공한다. 실제 광폭 주차장과 일반 주차장을 비교해보면 차와 차 사이의 공간은 확연히 차이가 난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주차장 면적을 넓히는 것만이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책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중대형 차에 맞는 주차장을 크게 만들었다. 결국은 이것은 전부 다 어디 보냐면 운전자의 부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고 이렇게 주차장 면적을 넓혀놨다고 해서 그럼 이런 문콕 사고는 발생이 안 되느냐? 그게 아니죠. 사전 예방이고 운전자가 먼저 내려서 동승자를 내려주는 주차 문화 정착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크게 만들어 놓으면 문을 활짝 여는 과정에서 더 큰 문콕 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 면적을 넓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운전자의 주의 그리고 동승자의 주의가 더 절실하다고 보여집니다. 일상생활에 있어 서로 간에 지켜야 할 매너가 있듯 주차에도 매너가 있다. 타인을 힘들게 하는 무개념 주차에는 다양한 응징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주차로 인한 갈등 중 또 하나의 요인으로 주차 실력도 큰 몫을 차지한다. 과거에는 면허 취득 절차 가운데 주차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면허증을 따서 도로에 나오기 전에 주차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연습이 된 상태에서 나오는데 지금 현행 제도에는 주차에 관련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습 없이 도로에 나오는 초보 운전자가 주차를 어려워하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근 운전면허 기능시험에서 즉각주차가 부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소식을 어떻게 생각할까? 확실히 그러면 난이도는 어려워지겠지만 근데 장롱면허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그런 거에 이제 좀 더 완벽하게 숙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또 주차도 마찬가지로 즉각주차가 부활함으로 인해서 좀 더 주행하는 사람들이 차량을 모는 사람들이 주차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시험을 준비하면은 일상생활에도 좀 더 아무래도 주차 문제 때문에 생기는 어떤 그런 불미스러움이 되게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요. 초보 운전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주차다. 주차에 어려움을 겪는 초보 운전자의 경우 대부분 어림짐작으로 차를 넣으려는 경향이 있다. 무작정 겁먹지 말고 상황별 주차법을 잘 익혀두고 연습한다면 한결 편하게 주차할 수 있다. 초보 운전자들의 경우 충분한 연습 없이 주차를 하려다 보니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하는 경우에 가속 페달을 밟기도 하고 핸들 과대 조작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충분한 연습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긴장감도 해소가 될 거고 긴장감이 해소가 된다면 앞으로는 훌륭한 주차가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차를 몰고 나가면 늘 주차가 걱정이라는 주차 초보. 올해 운전 경력 3년 차인 27살 주소연 씨를 만났다. 안녕하세요. 제가 면허 딴 지는 좀 오래됐는데 직진 주행은 정말 잘하거든요. 근데 주차를 잘 못해서 주차 공포증이 생길 정도고 차를 가져 나오려고 할 때 많이 망설여져서 용기가 많이 필요한 편이에요. 그녀의 주차 실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직접 확인해봤다. 주차할 곳을 찾아 정차한 그녀. 자신 있게 후진을 하며 주차를 시도하는데 어이쿠, 과감한 운전 실력과는 달리 2개의 주차장을 떡하니 차지하고 만다. 다시 앞으로 갔다 뒤로 오며 주차를 시도해보지만 매번 결과는 마찬가지다.
이 정도 실력이라면 다른 운전자에게는 분명 민폐 운전자였을 터. 결국 몇 번의 실랑이 끝에 아슬아슬하게 주차에 성공한다. 핸들을 꺾을 때 어느 정도나 많이 감고 풀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마트 같은 데 가서 주차를 했을 때 옆에 차를 많이 받기도 해서 제 차에도 많이 흠집이 나고 옆에 분들한테 너무 미안할 때가 많고 해서 주차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주차하는 방법은 운전면허 학원에서도 배우지만 실전에서의 주차는 학원에서 배우는 것과 천지차다. 좀 더 쉽고 간결한 방법으로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주차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량은 회전 반경이 있기 때문에 주차 공식대로만 제대로 하신다 그러면은 누구나 쉽게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수학에도 공식이 있듯 주차에도 공식이 있다. 초보 운전자라도 주차의 공식만 알면 주차가 쉬워진다. 평소 주차 공포증이 있다는 소연 씨.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가장 어려워한다는 평행주차 방법을 배워보기로 했다. 첫째가 멈추는 위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들어가고자 하는 방해 방지턱에 차량 범퍼를 일직선으로 맞춰야 된다는 거 유념해 주시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뒤 범퍼선과 내 차의 뒷선이 일직선이 되면 정지한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핸들을 다 틀고 오른쪽으로 끝까지 운전대를 돌린 후 45도 각도로 후진한다. 45도 각도로 이제 진행합니다. 쭉. 좌우측 다 보면서 안전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때는 왼쪽 사이드 미러에 뒷차의 앞모습이 다 보이면 멈춘다. 45도 각도 들어왔죠? 네. 여기서 좌측으로 두 바퀴, 핸들을 한 바퀴 중앙으로 맞추는 거예요. 됐어요. 쭉 진행하면서 바퀴를 일자로 만들고 다시 후진. 멈추고 여기서 왼쪽 사이드 미러로 뒷바퀴가 주차 라인에 걸쳤을 때 멈춘다. 그대로 이제 좌우측 보면서 천천히 진행하는 걸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운전대를 왼쪽으로 최대한 돌린 후 후진하면서 마무리한다. 좀 더 들어가서 여기서 핸들을 다시 두 번 감아주고 온시시키는 거예요. 한 번 더 쭉 진행하시면 돼요. 됐어요. 자, 파킹하시고. 다음은 주차 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후진 주차다. 조금 전에 너무 못 나가서 저기 회전 반경이 크게 나왔죠. 조금 전보다 좀 더 뒷범퍼가 완전히 들어갈 정도로. 앞서 소연 씨의 주차 실력을 여실히 드러내줬던 바로 그 민폐 실력.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 됐어요. 한번 해볼까요? 네.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평행으로 1m 간격을 두고 진입한 후 내 차의 뒷범퍼가 좌측 옆 주차선의 중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면 정지한다. 운전대를 왼쪽으로 끝까지 돌린 후 후진 기어를 넣고 이제 서서히 주차 공간 안으로 진입한다. 이번에는 어느 정도 감이 좋은데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주차 공간의 3분의 1 지점까지 들어온 후 옆차와 수평이 되면 운전대를 풀어 정중앙에 놓는다. 자, 일직선 됐을 때 두 바퀴 됐어요. 조금씩. 이제 다시 후진하면서 깔끔하게 후진 주차를 마무리한다. 마지막으로 배워볼 주차는 전진주차. 전진주차의 경우 후진주차와는 반대로 주차된 차량과 내 차의 거리가 멀수록 더 쉽게 주차할 수 있다. 좀 더 앞으로 가야 되겠고 아까 조금 더 맞춰봐요.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좌측으로 다 감고. 내 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가 우측 옆 주차선의 왼쪽 끝선에 이르면 정지한다. 운전대를 왼쪽으로 끝까지 돌려 주차 공간 안으로 진입하는데 이때 양쪽 차량과의 간격을 확인하면서 운전대를 조금씩 돌려 진입한다. 여기서 약간 자 핸들을 2바퀴 다시 감해주고 자 후진 조금 해봐요. 그리고 왼쪽으로 오른쪽 약간 틀면서 조금 더 틀면서 됐어요. 다시 이제 드라이버 놓은 상태에서 쭉 가면서 조금씩 틀어주고. 마지막인데 손 따로 몸 따로. 진행해요. 조금 헷갈려하는 모습인데 그래도 무사히 전진 주차까지 완료했다. 쭉 가요. 한 바퀴 더 돌리고 일시성 되니까 쭉 가봐요. 과연 주차의 공식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주차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소연 씨. 배운 공식대로 주차를 시도해봤다. 처음과는 달리 제법 정확히 주차 구획을 향하는 자동차. 놀랄 만큼 소연 씨의 주차 실력이 전과 확연히 달라졌다. 확실히 공식을 배웠을 때랑 안 배웠을 때랑 차이가 나는 게 공식을 배우니까 이제 핸들을 어느 방향으로 몇 번 정도 하고 이제 위치의 선에 위치를 알려주신 대로 하니까 훨씬 더 수월하고 자신감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최근 주차 초보를 위한 다양한 주차 시스템도 IT 기술의 발달로 진화하고 있다. 사이드 미러에서 후방 카메라에 이어 주차 공간을 한눈에 파악 가능한 어라운드 뷰까지. 하지만 이런 다양한 기능이 있다 해도 여전히 초보자는 주차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최근엔 자동차의 주차를 돕는 기능인 스마트 주차 지원 시스템도 등장했다. 네, 일단 운전이 미숙한 초보 운전자나 여성 운전자 그리고 그 고령의 운전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개발된 시스템이고요. 기존에는 이제 후방 경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경보만 해주던 거에서 더 나아가서 차량을 스스로 제어하는 이런 시스템이 그 주차 지원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주차 지원 시스템은 차량의 측면에 있는 초음파 센서가 주차 공간을 탐지해 운전자 대신 주차 각도를 판단하고 스스로 조향을 제어하는 지능형 주차 보조 시스템이다. 때문에 운전자가 별도로 핸들을 조작하지 않아도 차량이 알아서 조향해 주는 것이다. 운전자는 차량의 안내에 따라 변속기와 가속 페달만 조작하면 주차를 할 수 있다. 최근엔 이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운전자 없이 스마트 버튼 하나만 누르면 알아서 주차해주는 이른바 무인 자율주차 시스템. 무인 자율주차 시스템은 초음파 센서가 빈 주차 공간을 탐지하면 운전자가 하차해 스마트폰으로 주차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주차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 시스템이 갖고 있는 한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점도 많고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그 스마트 주차 지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주변에 차량이 대상 물체가 없으면 주차를 못하는 단점이 있는데요. 요거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카메라 기반으로 주차선을 인식해서 주변에 차량이 없더라도 주차할 수 있다든지 이런 지금 현행 신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고 무인 자율주차를 위한 다양한 어떤 안전장치라든지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보행자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만드는 보도 위의 무법자, 바로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다. 이에 서울시 서초구에서는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에 나섰다. 장애인 및 노약자, 교통 취약자분들의 사고 우려 내지는 보도 파손, 가로 경관 저해 그리고 운전자의 준법 의식 미흡으로
보행자 불편 사항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간선도로, 주요 3개 간선도로에 대해서 2016년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보도의 상황은 어떨까? 서초구 불법 주정차 단속반과 동행해봤다.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마주치는 보도의 불편한 풍경. 도로 끝이나 인도 위에 당연하다는 듯이 늘어서 있는 차량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뚜렷한 단속 규정이 없어 늘 단속자들에게도 골칫거리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사유지에 주차했으나 보도를 조금이라도 침범한 차량, 보도의 점자 블록을 침범하는 차량 등 보행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모든 차량은 단속 대상이다. 평소 불편함을 호소했던 주민들은 단속 소식이 반갑기만 하다. 한 몇 달 전에 저는 겪은 경험인데요. 저희가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그 보도 블럭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 걸 못 보시고 그냥 그 라인 따라 가시다가 거기서 넘어지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 좀 가슴이 아팠는데 진짜 보도 블럭에 대한 단속을 3월 달부터 한다 그래서 정말 참 다행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다녀야 할 인도마저 차들이 점령하면서 이를 피해가기 위한 보행자들의 사고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이제는 나 한 대쯤이야 라는 아니란 생각 대신 내가 먼저라는 생각의 솔선수범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 싶다.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한 기업. 이곳에서는 얼마 전 이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관제 솔루션을 개발했다. 바로 이 육각형 모양의 물체가 주차감지 센서다.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을 관제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초등학교 정문 앞이나 소방서 앞 등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곳을 단속하는 장비다. 이 주차감지 센서 모듈 6 센서는 그 안에 지자기 마그네틱 센서가 있고 그다음에 조도를 감지하는 빛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서 차가 올라오면은 그 차체가 갖는 그 금속성을 이제 사이즈 이런 거를 체크를 해서 차가 올라온 건지 뭐 그냥 플라스틱 깡통이 올라온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별을 해내고요. 그 다음에 2번 이제 체크를 하기 위해서 진짜 차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 센서 위를 지금 덮고 있는 건지를 더블 체크를 해서 지금 불법 주차 공간에 사실 미리 설치를 해놓고 차가 올라오면은 이게 차인지 차가 아닌지를 한번 판별한 다음에 차가 올라왔다고 판별이 되면은 이제 주차 단속과에다가 이제 자동으로 알려드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불법 주차 관제 시스템은 주차 감지 센서와 관리자 웹 화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차 감지 센서는 차량 감지와 함께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감지 정보를 서버에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관리자 앱은 전달된 주차 현황을 확인, 이를 신고 접수하는 등 실시간 감지 기능을 한다. 주정차 금지면에 센서를 설치하면 적외선 센서가 주정차 금지 구역에 들어선 자동차를 감지하고 실시간으로 관리자의 웹 화면을 통해 전달되는 방식으로 즉각적인 확인과 대응이 가능해진 것이다. 실제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그 기능을 확인해봤다. 먼저 부착형 주차감지 센서를 바닥에 고정한다. 잠시 후 차량이 진입하자 주차감지 센서를 통해 감지된 데이터는 곧바로 관리자의 웹 화면에 전송된다. 지금은 사실 시범 사업 단계 수준이긴 한데 이제 기술적으로 이게 사계절 다 길에 깔려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완성도를 좀 더 높이고 그 다음에 차량이 감지는 그런 정확도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기술 개발에 좀 공을 많이 들여서 향후에 지금은 뭐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지만 서울 전역에 있는 번화가 일대 굉장히 불법 주차 문제가 심각한 지역 전역으로 이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놓고도 정작 차댈 곳을 찾지 못해 난감했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다. 그렇다고 도로 아무데나 세워놓기에는 순식간에 과태료를 물기 십상이다. 이런 고민을 덜어주는 애플리케이션도 있다.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회사. 이곳에서 만난 김동현 씨 역시 운전자 중 한 명이다.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이제 주차를 못 해가지고 뭐 미팅이나 약속에 늦거나
아니면은 주차할 곳을 적당한 곳을 못 찾아서 불법 주차를 했다가 단속을 당하거나 아니면 견인을 당하는 경우들을 겪으면서 이 주차라는 게 운전자들한테는 굉장히 일상에 맞닿아 있는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거를 앱을 통해서 뭔가 주차에 대한 부분을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은 운전자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서비스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겪었을 고민과 불편들. 이런 불편함에서 출발한 고민을 자신의 전문 분야인 IT와 접목, 주차장의 위치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일단 저희가 단순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보를 수집해서 앱에 그냥 올려놓는 형태였는데요. 이제 운전자들이나 사용자들의 이제 피드백을 받았을 때 실시간 정보를 필요로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에 있는 이제 시스템들과 직접적인 시스템 연결을 통해서 해당 주차장의 주차 가능 여부까지도 안내를 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실시간의 정보들을 앱을 통해서 운전자들한테 알려주고 그러면 내비게이션까지 연계를 해서 쉽게 해당 장소를 찾아갈 수 있게 준다는 측면에서 좀 유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 위치와 종류, 1시간 기준 주차 요금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애플리케이션은 위치 기반 기술을 활용했다. 또한 내비게이션 앱과 연동해 현 위치나 목적지에서 가장 가까운 주차장을 손쉽게 찾을 수 있고 주차요금 비교와 운영시간 검색까지도 가능하다. 실제 도로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 거리로 나가 직접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봤다. 목적지에 도착한 제작진. 역시나 주차장을 찾기란 쉽지 않은 도심. 평소 같으면 주차할 곳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기 일수. 하지만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자 흩어져 있던 주차장 정보가 한눈에 들어왔다. 제작진이 위치한 곳의 위치 정보를 통해 인근 주차장의 위치와 정보는 물론 시간당 요금, 결제 정보까지 고스란히 표시된다. 또한 선택한 주차장의 위치를 내비게이션과 연동해 길 안내까지 돕는 그야말로 친절한 애플리케이션. 덕분에 편안하게 주차장까지 이동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주차장 공유 서비스를 통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차 공간을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도 있다. 주차 공유 서비스랑 학교 또는 교회 또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갖고 계신 분이 내 차를 주차하지 않는 동안에 다른 분에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나누어 드리는 서비스고요. 주차를 하시려는 분은 저희 앱을 통해서 공유된 주차장을 찾아서 주차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주차 공유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널리 인식되면서 주차장 공유 서비스에 가입된 개인 주차장은 현재 서울시만 1,200여 곳이 넘는다. 제가 타지에 갔을 때 주차 공간 찾기가 참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제가 가진 주차장 공간을 제가 사용하지 않은 시간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어서 주차장 공유 서비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 공유 서비스는 한정된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일정 규칙을 만들어 시간대별로 서로 다른 차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다. 최근 사물 인터넷 기술 개발로 민간 IT 기업을 중심으로 지자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평소에 주차를 하려고 하면은 공간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하면은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주차장을 찾는 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버렸었는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서 주차장도 미리 확인을 할 수 있고 비어 있는 공간에 주차를 할 수까지 있으니까 단순히 주차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주차 공간 공유를 통해 새로운 주차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차장 공유 서비스. 이처럼 점차 진화하는 주차 시스템은 IT 기술의 접목으로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저도 이제 서비스를 개발하기 전에 불법 주차나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불편을 겪어왔었지만 이런 서비스를 하면서 우리 주변에 무료로 주차할 수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저렴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주차 요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불법 주차를 하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이제 저렴한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무료 주차 공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주차 요금을 부담하면서
주차를 하는 문화가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의 한 주택가 골목. 과거 집과 집 사이를 막고 있던 담장은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차들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과 작은 화단이 조성됐다. 예전에는 주차장 문제로 서로 이웃들과 이제 분쟁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많이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린파킹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내 집 앞에다가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이웃들하고도 서로 이제 소통도 되고 갈등도 해소되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이웃 간에 더 사이가 좋아진 것 같고요.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과 관공서가 함께 동참에 나선 것. 이름하여 그린파킹 사업이다. 그린파킹 사업은 주차난 해소는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의 담장을 허물어 사유진의 주차 공간을 조성해주는 사업이다. 저희 서초구에서는 2004년부터 실시하여 지금 현재까지 527가구 1,167면을 조성하여 주택 간의 주차 분쟁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주차면을 조성하는데 8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장 우려하시는 방범 문제 해결을 위해 무인 자가 방범 CCTV도 함께 설치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더불어 도심 곳곳의 자투리 땅을 활용해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자투리 땅 활용 주차장 조성 사업은 주택가에 방치되고 있는 나대지 등 유휴 토지에 대해 구청과 토지 소유주 간 협약을 맺고 주차장을 조성한 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최근 공유주차 개념은 개인뿐 아니라 공공기관, 대형마트, 기업체 부설 주차장 등에도 확대되고 있다. 이용자가 없는 시간인 야간 개방을 통해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자 동참하는 곳들도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서초구의 경우 학교, 기업, 공공주택 등 32개소의 건물주가 열린 주차장 사업에 적극 동참하면서 주차면 714면이 주민들에게 개방됐다. 예전에는 주차할 곳이 없어서 많이 헤맸는데 지금은 이런 열린 주차장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런 곳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IT 기술과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가로 2.3m, 세로 5m 사각지대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주차의 정석은 무엇일까? 주차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한정되어 있는 공간을 여러 명이 나누어 쓰려면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셔야만 할 것 같고요. 운전자의 주의 그리고 동승자의 주의가 더 절실하다고 보여집니다. 제일 첫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대한민국의 주차 문화. 부족한 주차 시설의 확충, 제도 개선, 그리고 진화하는 주차 시스템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흔히 주차는 습관이라 말한다. 과학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배려에서 시작되는 주차 습관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 가장 필요한 주차의 정석이 아닐까.